안녕하세요. 자유의 날개를 펴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시간적, 장소적, 인적 연관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무한정 확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법원이 문제 삼고 있는 특검법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좌파들이 만든 민중기 특검이에요. 거기 안에 이들이 어떤 식으로 써놨냐,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라 그래서 16번에 1호부터 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라 써놨습니다.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이걸 가지고 특검이 무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별건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얼마나 만들었냐면요, 이거 보세요. 무려 여기에 5개를 더 넣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이들이 지금 마구잡이로 별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법원이 제동을 건 거예요. 니들 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안 돼. 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너무 무한해. 그래서 공소기각을 내렸고, 그 공소기각 내림이 있어서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특검이 그동안 별건 수사를 벌임에 있어서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법령에 있다는 주장을 했어요. 민주당이 만들었다. 수사 대상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인지수사라고 별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이 특검법이라는 건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 그때 만든 특검을 갖다 붙여넣게 한 거예요. 그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이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법원이 첫 번째로 제동을 건 거라고요. 민중기 특검 관련돼서 타이틀이 김건희 여사 특검인데 그 내용 안에 김건희 여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구속영장을 13명을 쳤는데 9명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가장 마지막에 뭐라 써 있습니까?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이라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법원이 공소기각이라고 판결 내린 겁니다. 특검이 이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쳤고 심지어 기소까지 했는데 법원이 관련돼가지고 공소기각 때린 거라고요. 과연 그럼 이걸 보고서는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 들까요? 야,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조영탁 IMS 대표도 공소기각 목소리 내고 있고, 김상민 전 검사도 지금 공소기각 목소리 내고 있는 겁니다. 왜? 똑같이 김건희 여사가 안 들어가 있고 똑같이 별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이 이 조영탁과 관련돼서, 김상민 관련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들도 똑같이 공소기각이 나오면 지금 민주기 특검 관련된 공소기각이 무려 3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법원이 뭘 인정하는 겁니까? 수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아무리 인지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걸 3명의 사례를 통해 법원 판결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백대현이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공수처를 향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수처는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래서 공수처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직권남용죄 관련 수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내란죄로 수사 확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백대현이가 인정해 준 거라고요. 법령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더 나아가서 말 그대로 직권남용죄를 확대해서 내란죄를 한다는 거냐, 그냥 공수처 주장일 뿐이고 이들이 꼼수 부린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민중기 특검 관련돼서 공소기각을 벌임에 있어서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민주당이 많은 법안에는 16개를 넘어 인지수사 가능하다는 말을 넣어놨고, 그에 따라 특검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법원이 안 받아준 겁니다. 차이점과 공통점을 봐야 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똑같이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것. 차이점은 특검은요, 민주당이 만든 3대 특검 안에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안 받아준 건데, 지금 공수처는요, 법령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특검은
민주당이 만든 법안 안에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근데 그 법원이 안 된대. 근데 공수처는요, 똑같이 민주당이 만들었는데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요. 법령이 없다고 법원이 된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민주당이 똑같이 만든 법안이야. 3대 특검도 공초도. 3대 특검에는 그게 가능하도록 말을 써놨는데 판사가 안 된대. 근데 똑같은 공수처에는 없다고 써놨는데 그게 된대. 수사기관의 편의를 봐주면 안 되죠. 법이라는 건 항상 무죄 추정의 원칙 속에서 재판을 벌이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법안을 내리는 게 법의 가장 첫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대통령 재판 관련돼가지고 특검 말을 그대로 받아주며 있지도 않은 내란죄와 관련돼서 특검의 주장대로 연결시켜 이걸 인정해주면요. 앞으로 특검 관련된 이 별건 수사 어떻게 재판이 공소기각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법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범위가 너무 제한이 없다라고 말하며 공소기각을 내리는데 한쪽에서는 특검도 아니고 공수처가 벌인 이 꼼수와 관련돼 법안에도 있지 않은 내용을 가져다가 자기들 맘대로 꼼수를 부렸고 그걸 재판장이 받아주면요. 이걸 어떻게 되냐고 지금. 백대현의 판결문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검 가지도 지금 법원이 제동을 거는 가운데 대통령 재판을 이유 하나 때문에 백대현이가 민주당 좌파들의 거수기를 들었다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민중기 특검의 공소기각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은 이미 공소기각 내리고도 남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백대현과 이진관이 한 놈은 6개월, 한 놈은 5개월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재판을 닦아먹으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이 나오는 거죠. 지금 좌파들이 백대현과 이진관 판결문을 가져다가 직위원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중기 특검의 공소기각 판결문 그리고 그에 있어 다른 사람들 주장까지 합쳐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공소기각을 외치고 관련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왜냐? 똑같은 판결문이잖아요. 저들이 억지스러움보다 우리가 더 뉴스에 안 나오지만 더 논리적으로 더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요. 공정하자고요. 여기는 공소기각, 여기는 꼼수 받아주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법이 아닙니다. 그냥 사또법이지. 왜 이 백대현이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민중기 특검의 공소기각 사례를 가지고 백대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가 더더욱 대통령 공소기각을 얘기하자라고 드려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겠다 말하며 2조 원을 투입하겠다 그랬어요. 5년 동안 이 모든 걸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게 누굽니까? 민주당이에요. 그냥 삭감이 아니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원전 관련된 전액 삭감을 해가면서도 이재명이 말했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증액을 했어요. 이게 바로 민주당 좌파들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당장 지금 이 정권이 원전 2기에 SMR, 소형 원전 모듈을 1개 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민주당 좌파들 예산을 깎았던 게 원전뿐만 아니라 SMR, 차세대 원전까지 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깎아놨는데 그걸 지금 이재명이 다시 하겠다는 말 속에서 실용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 말하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겠다 말했는데 그걸 모조리 깎으며 모조리 반대했던 게 민주당 좌파들입니다. 윤 대통령 때는 깎아도 되고 이재명 때는 안 깎아도 되는 겁니까? 윤 대통령 때는 하면 안 되고 이재명은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딨어. 같은 원전이 같은 에너지 정책인데 문제가 됨에 있어서 단순히 이재명이 탈원전을 벗어났다, 원전을 짓는다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 민주당이 발목 잡았던 원전 예산 관련돼서 문제를 삼아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지 정당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이재명이 입 싹 닫고 내가 원전 다시 짓는다, 나 실용적이죠?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라는 거.
그 옳은 에너지 방향 정책이 있어서 민주당 좌파들이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았다라는 것. 그 과정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 그에 있어 이재명이 지금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재명이 신규 원전을 안 짓는다고 말한 겁니까? 좌파 환경단체. 그러면 지금 이 정권이 탈원전을 접고 다시 원전을 한 기도 아니라 2기의 소형 원전 모듈을 한 기 짓는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요, 좌파 환경단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당장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핵발전소 확대 정책 즉각 중단해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 도보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다가 카드뉴스를 뿌리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다가 카드뉴스를 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는 것처럼 지금 과거 이재명을 지지했었던 좌파 시민단체들도 이재명의 원전 건설 관련돼서 행동에 취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놀고 앉아 있는 거죠. 민노총이 있습니다. 민노총 위원장인 양경수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뭐죠? 청와대예요. 어제 민노총이 청와대 앞에 가서 집회를 연 겁니다. 얘네들이 왜 집회를 열었냐? 바로 교섭 창구 단일화를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장군과 민주당이 지들 멋대로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하청 노조들과 일일이 무한교섭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단일 창구였습니다. 기업이 있으면 하나의 노조로서 단일 창구로서 이들이 교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단일 창구가 아니라 창구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기업들이 일일이 교섭을 다 해야 됩니다. 1노조가 마음에 드는데 2조도가 마음에 안 들어. 1, 2는 마음에 드는데 3노조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을 이 정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당장 이 정권이 뭐를 하느냐? 이 법을 다시 고치겠대요.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하청노조 교섭 단위를 더 쪼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정권이 만들었던 입법 예고안이 있고요. 고치겠다는 제2법 예고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이에요. 과거에는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 공통성이 있다면 이젠 노조 간의 이해관계 공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보수 등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다면 업무 보수 등에 기인한 현격한 근로 차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차이점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요. 이건 민노총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민노총이 왜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걸까요?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노조랑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게 되면요. 노조 힘이 세질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노조에 들지 않았던 사람도 내가 이제는 하청 노조로서도 기업이랑 원청이랑 당장 교섭이 가능하니까 노조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민노총이 몸집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과거에는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 공통성, 바꿔 말해서 노조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면 이걸 노조관으로 싹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노조 들어가는 구멍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민노총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노총의 이익 빼곤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기업들이 하청 노조와 일일이 무산 교섭을 해야 되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노란 봉투법에 있어서 기업들도 싫어해. 노조들도 싫어해. 왜 하는 거야 도대체가? 정책이 있어서 한 군데는 원하고 한 군데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뭔가 의견을 나눌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 좌파들의 노란 봉투법 이미 기업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이 고치겠다고 말하니까 민노총이 다시 싫어하고 있어. 왜 하는 거냐고. 다 싫어하는데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결국 이 정권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노조법을 건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지금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고 그 문제가 터져나오니까 꼼수로서 조금 틀어보려고 하니까 또다시 민노총이 나서가지고 난리버거지를 지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집회하겠대요. 이런 가운데 해결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의 자신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서
1년 가까이, 아니 윤석열 정부 내내 원전 발목 잡는 동안 우리나라 원전 관련돼서는요 굉장히 문제가 터져 나왔고, 이 정권의 노란 봉투법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민노총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점이 나겠냐고요. 윤 대통령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 썼습니다. 왜냐?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니까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이재명보다 앞선다라는 거, 이게 진짜 정답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의 무능함, 무지함, 정치 선동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고, 그걸 이 정권이 조금 뜯어고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동안 이재명을 지지했던 좌파 단체들, 민노총과 좌파 환경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집회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사랑해요.